식당에서 무전 취식하던 한국인을 붙잡은 미국 셰프가 경찰서로 넘기기 직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미국 셰프가 한국인 남성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봐, 돈도 안 내고 도망가려고 하다니 한국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무례한 건가? 그러자 이 한국인 남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온몸이 떨리기만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정직하다는 한국인이 음식값을 안 내고 도망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매버릭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만큼 전문성을 갖춘 요리사였습니다. 요리에 관해서는 항상 칭찬만 받았던 저였기에 너무나도 오만해져서 레스토랑을 열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고 대출까지 무리하게 받아 레스토랑을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리와 경영은 별개의 문제라며 먼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으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콧대가 높아져 있던 저는 그런 시시한 말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향인 시카고에서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매물을 구해 그대로 계약을 마무리하고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하자마자 요리만 할 줄 알았지 식당 경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약한 곳은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 레스토랑이 위치한 블록으로 오는 길이 하필이면 슬럼화되어 있는 구역이라 꽤나 위험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은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레스토랑의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요리사의 실력만 좋으면 손님은 알아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굳이 음식 하나 먹으러 제 식당까지 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더군요. 이론과 실전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 제 레스토랑은 몇 달째 파리만 날렸고 대출이자조차도 하나도 못 갚게 되니 정말 피가 말라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맛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 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걸어둘 정도로 절박했지만 그럼에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어떤 동양인 손님이 제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그의 행색은 몹시 남루해 보였고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일단 그를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가장 저렴한 스테이크를 시키더니 며칠을 굶은 듯이 스테이크를 칼로 썰지도 않고 다급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분도 안 돼서 식사를 마무리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맛 없어요. 맛없으면 돈 안 내도 되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요리가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받을 생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신이 들린 듯 허겁지겁 요리를 먹어치웠고 소스 하나 남김없이 하다 먹었음에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양심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당신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어요. 당신이 가진 돈 전부를 보여주세요. 그는 우물쭈물하더니 이내 돈이 없다고 실토했고 너무 배가 고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돈도 없이 식당에 입장한 걸 보면 당신은 애초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었군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는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몸을 엄청나게 떨더니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식당에서 일을 하며 돈을 갚겠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말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사기 미수범을 뭘 믿고 일을 시켜?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사기를 치려던 그의 모습에서 오히려 순박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정말로 양심도 없고 못 믿을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어설프게 범행을 저지르려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범죄자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담담하게 사기를 치려고 할 뿐더러 애초에 레스토랑에서 가장 저렴한 요리를 주문하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음식이 필요했겠거니 했고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의 여권을 요구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한국인이더라고요.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국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죠. 어쨌든 이 한국인 남성은 사기를 치려다 실패한 대가로 가게에서 3일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1일 직원으로 고용하긴 했지만 막상 시킬 일이 없었습니다. 일도 손님이 와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레스토랑에는 손님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국에서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음식 배달을 하며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 배달 일을 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는 음식 맛은 훌륭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은 가게들이 배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강하게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저희 레스토랑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가게의 가능성에 한계를 정해두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제가 요리만 할 줄 아는 바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한국인의 말대로 즉시 배달 서비스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고 있던 터라 기꺼이 이 한국인에게 오토바이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시작하자마자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더라고요. 저렴한 배달료와 팁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은 고객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업 매출에서 적자를 겨우 면할 정도의 매출까지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국인 남성과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의 안타까운 사정까지 전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번화가에 식당을 차릴 계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려고 미국까지 오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범지대에 잘못 들어갔다가 흑인 무리에게 가진 돈과 돈 될 만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그는 좌절했지만 이대로 한국으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중 이곳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방문하게 된 것이었죠. 그가 있는 3일 동안 저희 레스토랑은 엄청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계속 일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갈 곳이 없었다며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한번 입소문이 난 저희 레스토랑의 주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인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주문 폭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고 능숙한 솜씨로 배달을 모두 완료해냈습니다. 그는 분명 이곳에 처음 와봤다고 했는데 한번 길을 보면 그대로 전부 외워버리더라고요. 그의 인간 내비게이션 같은 모습을 본 저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국보다 한국의 골목이 훨씬 더 복잡해서 미국은 오히려 배달하기가 편한 수준이라고 답하더군요. 그리고 원래 한국인들의 공간 감각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래서 운전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조금 급한 것만 빼면 한국인들은 최고의 드라이버라고 말하며 장난 섞인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자신감 그대로 그의 배달에 대한 후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심지어 배달거리가 너무 멀어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전혀 식지 않고 오히려 뜨거운 상태로 배달되어서 혀를 데일 뻔했다는 후기도 있었죠. 맛있다는 후기보다 배달 속도에 대한 칭찬이 더 많아서 약간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찬의 후기들이 모이면서 레스토랑은 급속도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은 그러한 배달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해내더군요. 심지어 그의 눈에는 이 정도 매출도 부족했는지 그는 SNS나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레스토랑을 홍보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였기에 저는 그저 벙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은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다며 자신이 한번 홍보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가게 홍보에 열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배달 손님이 엄청나게 늘었고 심지어 홀에도 손님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어찌나 많았던지 저는 넘쳐나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배달 직원 1명과 서빙 직원 1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더 고용한 뒤 오히려 레스토랑의 평판과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고용한 배달 직원은 한국인 직원이 처리하던 양의 13도 못 해냈습니다. 게다가 배달이 너무 느려서 음식이 식어서 왔다는 불만 전화가 끊임없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이 한국인은
또다시 기가 막힌 방법을 고안해내더군요. 그는 한국에서처럼 홀에서 먹는 음식에 대한 직원 팁을 없애고 대신 직원의 월급을 올려 손님의 부담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배달의 경우에는 구역을 나눠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자고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미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방법이라 저는 약간의 부담감도 들었지만 이 한국인을 믿고 그의 말대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나 빗발치던 함의는 급격하게 줄었으며 레스토랑도 몹시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만 할 줄 아는 바보인 저는 우연히 만난 경영의 전문가 덕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 한국인은 한국에서 배달기사를 하면서 곁눈질로 배운 것임에도 이렇게 가게 운영의 대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요식업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경영 능력의 정체는 무엇인지 저는 한국이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바보는 절대로 한국인들과 경쟁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죠. 어쨌든 저는 직원일 뿐인데도 옆에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빚쟁이가 돼서 거리에 나앉았겠죠. 그래서 그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동업자로서 함께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영어 실력을 키우고 요식업 구조에 대해 배울 좋은 기회라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그가 떠날 날이 두렵지만 어쨌든 그와 함께 있는 지금은 그 어떤 경쟁 식당도 두렵지 않습니다.